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 33강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수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프로젝트 사례 10번째 새 생활도구 2단계 놀이와 교육과정을 통합한 활동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계획안 이렇게 해서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그 생활 도구와 또 새해라는 것을 가지고 목표를 이제 정할 때 새해를 맞아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새해에 할 수 있는 그 놀이들도 있고 새해에 할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살려갖고 이제 목표를 썼으면 좋겠고요. 생활 도구의 종류를 알아보고 쓰임새를 알아본다 이랬는데 새해에 쓰는 생활 도구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새해 관련돼서 우리가 그 한 것이 앞에서 감각적인 활동을 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자기의 그 각오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 뭐 덕담 달아보고 이제 이런 거 있으니까 그 새해에 하는 행사와 또 그 먹는 음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미래의 새해는 어떻게 이제 맞이할 것인지 어떻게 새해 할 수 있는 놀이 이런 것도 다 연결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체 운동 좀 건강에 신체 활동 즐기기에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해서 컴퓨터로 새 종소리 찾아서 들어보는 활동을 했고요.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해서 신체로 전화기 표현하는 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구 활동을 했는데 컴바인 블록으로 이제 로봇 만들기를 했네요. 또 기초적인 이동 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한다 해서 제자리에 서서 신체로 숫자 표현을 하는 활동을 했고요. 실내외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해서 캐치볼 스퀘어 놀이하는 이 교구 활동을 했고요. 또 자석놀이로 낚시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자, 건강하게 안전하게는 기본 생활이니까 자 패스하고요. 또 의사소통에서 듣기와 말하기에서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자, 여기서 생활 도구의 쓰임새 방법에 대해서 듣기를 했고요. 새 덕담 듣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해서는 생활 도구 사용하는 방법 토의하는 걸로 했고요. 또 교구 활동으로 놀이 규칙을 토의하는 걸 했습니다.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해서는 교구 활동으로 블로그로 만든 구성물 이제 말하기를 했고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하여 말한다. 관련해서 말한다. 여기서는 생활도구 이어서 말하기. 또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해서 생활도구 이야기 듣고 자신의 의견 말하기. 또 고운말을 사용한다 해서는 다른 사람의 느낌 고려해서 말하기를 했습니다. 자,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내용 범죄에서는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해서 같은 의미의 낱말에 관심 갖기 이 활동을 해봤고요.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해서는 신문, 잡지, 인쇄물에서 휴대폰과 관련된 글자를 찾아 읽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휴대폰에 가는 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휴대폰이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 기계에 들어가는 거거든. 도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 유목하나 이런 데서 이게 들어와야지 이제 훨씬 더 좋죠. 자, 그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를 표현한다 해서 생활 도구에서 나는 어승어 쓰기를 했고요. 책과 이야기 즐기기 위해서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 즐긴다 해서 생활 도구 백과사전 읽기를 했고요.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 해서 동시에서 어승어 어태어 찾기를 했습니다. 자,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해서 동화 전화로 동시를 짓기 이 활동을 했습니다. 사회관계 나를 알고 존중하기 위해서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여기는 여러 가지 생활 도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거죠.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해서는 주방에서 쓰이는 생활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의 감정 표현해 보는 걸 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해서는 생활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불어 생활하기 위해서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 해서는 가족과 함께
전자제품 사용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해서는 친구와 함께 가위로 서로 이제 사진 잘라주는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컴바인 블록으로 생활 도구 표현해보는 교구 활동을 했습니다. 자,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해서 생활 도구를 사용할 때 이제 친구와 생긴 갈등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해서는 친구와 함께 생활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는 걸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해서는 생활 도구를 사용할 때 세운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지키기를 해봤습니다. 자, 사회 관심 가지기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여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전기 가게 알아보기로 했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는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 도구 비교해서 알아보는 활동으로 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 알아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자, 예술 경험으로 가서 아름다움 찾아보기에는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자, 여기서 해 뜨는 모습 보고 아름다움 느끼기 활동을 했고요.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해서는 새를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탐색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자, 창의적을 표현하기에는 노래를 즐겨 부른다. 여기서는 새 달려 개사해서 부르기를 했고요. 신체 사물 악기로 간단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본다. 여기에는 설날 이제 들으면서 전통 악기를 연주하고 컴바인 블록으로 생활도구 만들어서 소리 내보는 교구 활동을 했습니다. 신체나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해서는 휴대폰으로 음악 들으며 춤추기를 했고요. 또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해서는 내가 발명하는 생활도구 디자인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구 활동이 있는데 콜러드 몬의 해돋이 모작도 하고, 그 다음에 캐치볼 스퀘어 벌칙 카드 그리기 교구 활동을 했네요. 또 극놀이 경험이나 극놀이로 자기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한다 이거죠. 이건 12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술 감상하기에서는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즐긴다 해서 클로드 몬의 해돋이를 감상했고요.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해서 친구가 표현한 작품을 존중하는 활동을 했고, 또 우리나라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친숙해진다 해서는 흥보가 듣고 감상하는 그런 활동을 해봤습니다. 자, 자연탐구에서 탐구 과정 즐기기 위해서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진다 해서는 주변 생활 도구에 호기심 가진 활동, 또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에는 멀티미디어 탐색하는 걸 했고, 탐구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가진다. 자, 여기서는 기계와 도구를 움직이는 힘을 알아보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자,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해서 거품기로 이제 생크림 만들어 보기를 해봤고요. 물체를 세어서 수량을 알아본다는 12간지수 세어보기를 했고요. 또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해서는 도구를 원하는 위치에 놓아보기를 했고,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한다 해서는 양팔 저울로 휴대폰 무게를 재보는 걸 했고요. 양팔 저울로 이제 그 무게 측정이죠.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알아본다, 찾는다죠. 규칙 찾기 위해서는 생활도구 세열화를 했습니다. 자,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해서는 움직이는 힘에 따라 이제 분류해보는 것을 했고, 도구와 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해서는 휴대폰으로 날씨 검색해보기를 했습니다. 자,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여기는 12간지 동물에 관심 가지기를 했고요. 또 생명과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해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고,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 짓는다 해서 계절에 따른 낮과 밤의 길이를 알아보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활동, 행사 안전 교육을 다 이제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통신문입니다. 이제 학습 예상 시기 알려드렸고요. 주제 선정 이유 다 알려드렸고, 새해 생활 도구에 대한 중심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이제 알려드렸고요. 예상되는 학습 활동을 보니까 이제 이런 활동을 합니다. 가정에서 도와주세요. 유아들과 함께 하실 일은 이런 것입니다. 자원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협조해 주세요. 또 재능 기부하실 분들은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제 통합교육으로 가겠습니다. 영역별 통합교육. 자, 신체운동 좀 건강입니다. 자, 신체활동 즐기기에는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는 내용이 있죠. 신체활동 즐기기 내용 범주. 그러니까 그 우리 신체운동 좀 건강에는 내용 범주가 우리가 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체 활동들은 거의 다 신체활동 즐기기로 내용 범주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 생활에 가는 거니까 다 패스를 하고 제가 신체활동 즐기기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소개하고 이제 통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로 새 종소리를 찾아서 들어보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오감각 활동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종소리를 찾아서 들어보면서 그 감각을 아이들이 표현해보는 그런 걸로 이제 들어가면 좋겠고 이것을 나중에 신체 표현 활동으로 가서 또 해도 좋겠습니다.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해서는 신체로 전하기를 표현하기를 했는데 이거 괜찮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활동을 예술 경험으로 가서 자유롭게 이제 창의적으로 신체 표현 활동하는 것으로 연결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신체 움직임 조절한다. 여기서 주전자 모양 바느질 하기인데 실깨기를 했네요. 이건 도구에 관한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12간지 그 띠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해도 되겠고 또 퍼즐을 해도 되겠고 조작 활동이죠. 다양한 조작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해서 컴바인 블록으로 로봇 만들기를 했네요. 자, 로봇 만들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12간지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뭔가 좀 부각을 나타내고 싶으면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에게 이제 우리가 그 아이들 이제 그룹별로 띠를 이렇게 연상하는 걸 만들어 준다든지 여기서 이제 더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2띠에다가 이제 그 각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로봇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놀이가 어떤 놀이가 있는 건지 아이들하고 이제 물어보고 같이 이제 놀이를 만들어서 이 신체 운동으로 또 이제 가서 게임으로 연결해도 되겠습니다. 자, 기초적인 이동 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한다 해서 지금 고리 던지기를 했네요. 자, 고리 던지기는 제자리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거는 이동하면서 이 고리 던지기를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어떤 단서를 줘서 하면 더 어렵겠죠. 규칙을 줘서 하면 더 어렵겠죠. 그래서 점점 갈수록 더 재밌게 이렇게 고리 던지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리에 서서 신체로 숫자 표현하기인데 저는 뭐 이런 것도 괜찮지만 제자리니까 이 비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을 다 움직이면서 12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덕담을 앞에서 얘기해 줬으면 그 덕담을 신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신체 표현 활동으로 또 연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실내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해서 캐치볼 스퀘어 게임을 했네요. 자, 여기서 이 게임을 할 때 이제 이 교구를 활용을 한 거예요. 이 교구로 무슨 활동을 더 할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이 게임과 신체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창의성을 좀 발현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 교구에 그 맞는 게임을 이 교구가 이제 지금 그 만들어낼 수 있는 게임들을 같이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석놀이 낚시를 가지고 자석놀이 하는 거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실내외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해서 이제 뭐 조사기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자석 놀이로 게임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자석놀이 게임으로 다 연결이 되겠죠. 자,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이제 다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이 들어가겠죠. 의사소통에서는 듣기와 말하기에서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해서 새 덕담 듣기를 했습니다. 자, 덕담 들으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이 났는지 그 덕담으로 이제 신체를 표현하는 것도 좋고 그 덕담을 해주는 극화놀이도 연결해서 할 수 있겠고 또 게임으로 연결해서 그 반환점에서 덕담을 한 가지씩 얘기하고 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놀이로 연계하면 좋겠습니다. 자,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해서 생활 도구의 쓰임새 이 방법 듣기를 했는데 좋습니다. 뭐 이런 것도 진짜 괜찮고 우리가 이제 그 기구나 그 기계나 도구를 사용할 때 안전에 관해서 이제 듣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것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안전에 관해서 이거를 안전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사회관계에서 규칙 만들기도 이용을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여기서는 생활 도구 사용하는 방법을 토의를 했습니다. 뭐 좋아요. 자, 기계도 그렇고 이 도구도 그렇고 이제 같이 토의를 하고 그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가장 좋은 건지 자기의 경험도 얘기해주고 그 생각을 얘기하는 거 좋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생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토의하는 것도 가정학습 민계로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그 도구를 다양한 그 기계를 사용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엄마들하고 같이 갖고 와서 또 우리 의사소통에서 이것을 발표하는 걸로 해도 좋겠습니다. 캐치볼 스퀘어를 가지고 지금 자신의 느낌, 경험, 생각을 말하는데 놀이할 때 느낌이 어땠다든지 이것을 가지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다든지 그러면 이것으로 또 뭘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것 말고 다른 자연물로 그럼 우리가 이 활동을 할 수 없는 건지 자 그렇게 다양하게 해서 놀이감을 자연에서 찾을 수 있도록 생각해 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듣기와 말하기에서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 말한다. 생활도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상황에 적절하게 말하기. 좋아요. 뭐 이제 이거를 쓸 때 이제 그 해당되는 말들을 상황에 맞게 쓰는 거니까 이제 사회성에 관한 거죠. 의사소통이지만 사회성에 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블로그로 만든 구성물 이제 말하기인데 그 어떤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사를 했을 때 인사를 한 그 상황에서 말하는 거 이런 것으로 연결해서 상황을 새해와 관련된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말 적절하게 쓰는 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 말한 데서 생활 도구를 이어서 말하기를 했는데 이제 마이크를 주고 이어서 말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생활 도구 하면 생각나는 것을 친구들이랑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이제 이 글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발표해 보는 것도 서기 활동을 연계해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이것도 이제 그 의사소통이지만 사회에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제 태도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에 관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또 바른말 고운말과 관련돼서 이 내용을 적고 말할 때 그런 것을 지켜서 하는 규칙 같은 걸 만들어도 좋겠죠. 자, 고운말을 사용한다 해서 다른 사람의 느낌을 고려해서 말한다. 자,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주 좋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고 그럼 왜 이제 고운 말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이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이건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죠. 같은 의미의 낱말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 같은 의미의 낱말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써보는 건데 저는 이 새와 관련된 말이 있잖아요. 덕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도구니까 도구 있잖아요. 그러면 연상되는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이들의 언어 활동을 또 확장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의 상징 글자 등에 읽기 관심 가진다 해서 신문, 잡지, 인쇄물에서 휴대폰과 관련된 글자를 찾아 읽기를 했네요. 지금 이제 매스미디어가 너무 이제 대단하게 전파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사용한 단어들을 다 알 거예요.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이제 먼저 선생님이 휴대폰과 관련된 이런 용어들을 찾아보고 그 찾아본 것들을 이제 다른 데서 또 찾아보고 책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그 글자를 이제 읽는 걸 하면 좋겠고 또 그런 글자들만 모아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작은 책을 만들어주는 활동으로 해도 되겠고 휴대폰을 쓰는데 그 사용된 단어를 모아서 게임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바깥놀이에서 이것을 이제 찾아오는 그런 활동으로 해도 되겠죠. 읽기와 쓰기 관심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해서 생활 도구에서 나는 의성어를 이제 쓰는 걸 했는데 저는 도구에도 좋고 기계에서도 좋고 새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 중에 뭐 까치새 이런 것 까치의 그 소리도 있잖아요. 동물들의 소리도 있죠. 우리 띠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죠.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책과 이야기 즐기기 위해서 생활 도구 백과사전 읽기를 했네요. 자, 이거는 읽기죠. 책과 이야기 즐기기에서 이제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는데 지금 이제 상상하는 걸로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상상하는 걸로 가지고 하고 이 상상을 극화놀이로 연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 해서 동시에서 어승어 어태를 찾아서 읽고 이제 그것을 반복해서 어디로 갔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물들의 어승어 어태 있잖아 이런 것들을 동시로 이렇게 해도 되겠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 주제에 맞춰서 다양한 어승어들을 모아서 그거를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해서 전화 동시 짓기를 이제 해봤고요. 각각 여러 가지 이제 도구, 새에 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물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시 짓기도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관계로 갑니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활 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자존중감 이제 일으키는 활동이죠. 그 다음에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주방에서 쓰이는 생활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의 감정을 표현해 보는 거죠. 자, 나를 알고 존중하기가 있고 나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나를 알고 존중하기라는 내용 범주에 내용이 바로 이제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서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를 거기에 맞게끔 표현하는 거죠. 그런 정서를 또 표현할 수 있는 나를 존중하는 거죠. 그런 활동으로 연기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한다. 이것은 이제 자율성에 관한 건데 생활도구 사용하고 정리를 잘한다든지 이런 거 다 연결되겠죠. 그러면 생활도구를 우리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해서 사회관계로 그 사회관계에서 우리가 인성교육으로 또 연결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 생활하기 위해서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 여기에서는 가족과 함께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제 이것을 가정연계 학습으로 해서 아이들이 원에 와서 이제 다시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이 결국은 자기는 자기 가정에서만 하지만 다른 아이들 가정에서 또 다른 활동을 하니까 이게 다 모아지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원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은 굉장히 사회성을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 협조가 잘 돼야 되니까 자, 이런 활동도 확장해서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자, 여기서는 친구와 함께 가위로 서로의 사진을 잘라주기를 했는데 이때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이런 여기서 사회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 이런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토의하고 생각하고 이제 이 활동을 하게 하면 더 좋겠고요. 친구와 함께 내가 좋아하는 컴바인 블록으로 생활 도구 표현을 해봤는데 이 도구를 가지고 생활 도구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자연물로 생활 도구를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너희들 어떤 생활 도구를 만들고 싶으니 무엇을 가지고 하고 만들고 싶으니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만들 때 사이좋게 지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이 만들어진 생활 도구를 가지고 극화놀이를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구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해서 생활 도구를 사용할 때 친구와 생긴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데 마찬가지로 놀이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는지 그러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다양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지키면서 이제 놀이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해서 친구와 함께 생활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이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생각을 적어 놓고 또 앞에 것처럼 그렇게 연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어른께 생활도구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듣는데 이때 우리가 예절을 지켜서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주방 선생님한테 이제 그 생활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예절을 지켜서 한다. 사회성에 관한 것이고 인성교육에서 사회 영역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해서 생활 도구를 사용할 때 세운 규칙 지키기를 했어요. 자, 규칙은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고요. A라는 아이가 생각하는 규칙이 다르고 B라는 아이가 생각하는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규칙을 다 만들어서 발표하고 거기서 우리 반이 대표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들을 만드는 그런 활동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와 협동해서 캐치볼 스퀘어 활동하기 이 활동을 하는데 이제 이때도 규칙이 있는 거죠. 자, 저는 이 모든 놀이에는요 규칙이 없으면 재미가 없고 이 규칙이 없으면요 어린아이들 놀이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연령이 많을수록 훨씬 더 규칙이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발달에 맞춰서 규칙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처음에는 쉽게 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들의 규칙을 만들어서 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사회 관심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알아보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전기 가게 알아보는 걸 했네요. 이제 견학하고 지역사회에서 그런 걸 알아보고 현장 학습 활동으로 이제 연결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딘지 현장 견학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을 이렇게 하고 조사를 해서 이제 그 가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예절도 있고 질문 목록을 해결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다 하시고 이제 해야 되고 지역 사회와 관련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을 다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 해서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 도구를 비교해서 알아보기를 했는데 자, 옛날 도구 오늘날의 도구잖아요.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도구가 또 기계로 바뀐 것도 있어요. 이런 걸 비교를 해보고 이제 이 도구와 이 기계가 생활에 주는 편리함, 뭐 감사함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렇게 해보고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인성으로 또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게임으로 가서 이 옛날 도구와 현재 도구를
이렇게 찾아오는 거,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조작판에서 또 이제 이 조작 활동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제 기계 도구가 되어보는 신체 표현 활동으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관심 가지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 알아보는 활동으로 했네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이제 것이고요. 우리나라 거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잖아요. 그 세계 여러 나라의 가전제품. 그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뭐 도구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사용해 보면서 자연 탐구에서 탐구변호 활동을 해도 좋겠습니다. 예술 경험입니다. 아름다움 찾아보기에서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즐기고 느낀다 해서 해 뜨는 모습 아름다움을 이걸 보고 이제 아름다움 느끼는데 이때 느낌이 어떤지 그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갖는 느낌 또 정서적으로 갖는 느낌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보고 이제 발표를 해보고 그 자기 느낌을 또 신체로 표현해보고 이렇게 다 확장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해서 새를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탐색하겠는데 종소리뿐만 아니라 새를 알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어떤 예술적 요소를 찾을 수 있는지 소리와 모양과 또 어떤 색깔과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연결해서 자,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래를 즐겨 부른다. 여기는 세달력 개사에서 노래 부르기를 했네요. 자, 여기서 이제 개사하고 싶은 부분들을 친구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자기만의 개사를 만들어 보고 우리 반의 개사를 또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를 통합해서 만드는 그 개사된 놀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신체로 표현해도 좋죠. 자,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신체, 사물, 악기로 간단한 소리 리듬을 만들어 본다 해서 컴바인 블록으로 생활 도구 만들어서 소리 내보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생활 도구 그 자체에서 또 소리를 내보고 이제 이것을 다 모아서 어떤 이제 극화를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소리 만들기를 다 통해서 난타 이런 그 음악적인 활동을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체나 도구를 활용해서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해서 휴대폰에서 음악을 들으며 춤추기를 했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음악이 이제 이그 행진곡으로 된 거, 뭐 빠른 거, 느낌을 다양하게 이렇게 줘서 아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는지 이런 거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느린 음악 줬을 때, 빠른 음악 줬을 때, 뭐 경쾌한 음악을 줬을 때, 그래서 그 표현들을 모아서 선생님들 활동한 것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 이런 음악이 나왔을 때 이제 어떤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였는지 그렇게 해서 그런 발표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해서 내가 발명하는 생활 도구 디자인을 하기를 했네요. 자, 이 디자인에서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상품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이제 어떤 좋은 그림들, 포스터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생활 도구 디자인을 하는데 자신이 발명하는 생활 도구 디자인이잖아요. 그럼 미래에 이 기계나 도구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상상해서 이것을 표현을 해보고 이제 표상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또 아이들이 극화놀이로 연결해서 해봐도 좋겠습니다. 자, 내가 만든 스마트폰 이렇게 해서 이제 미술 그림 그리기를 했는데요. 이 이제 스마트폰에 그 들어가는 자료가 이제 이 재료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자연물에서 재료를 바꿔줬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이들은 굉장히 재밌어 할 거예요. 이런 활동 더 연계해서 해보시고요. 또 새 글자 디자인하기인데 저는 이제 글자로만 이게 디자인을 했잖아요. 다양한 종류를 줘보고 색깔을 줘보고 다양한 자연물을 줘보고 이랬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연물은 또 바깥에서 디자인해도 되니까 우리 반 전체가 하나의
새 글자를 한번 디자인해 보는데 자연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줘서 이렇게 해도 좋은 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치볼 스퀘어 벌칙 카드 그리기를 했네요. 자, 벌칙 카드를 이제 만드는데 어떨 때 우리가 벌칙을 줄 건지 이것도 이제 먼저 정해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벌칙 카드를 이렇게 주고 애들 다 알고 난 다음에 놀이에서 이제 그런 게 나타났을 때, 그 벌칙을 받으면서 이제 이 놀이가 점점 더 심화되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카드 그리는 걸 가지고 말로 써서 또 의사소통 영역에서 또 사용해도 되겠죠. 자,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한 데서 12띠 이야기를 이제 극화로 꾸며봤어요. 저는 이제 12띠가 들어간 동화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더 확장해서 의사소통에 있었던 그 동화의 내용을 예술 경험에서 극놀이로 이렇게 하면서 그 대본에서 나오는 지식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창의적으로 지금 극화놀이를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술 감상하기에서 다양한 예술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즐긴다 해서 클로드 모네의 그 해돋이 이제 모작하기를 했는데 저기 이제 해돋이를 할 때 그 해를 어떤 걸로 표현하고 싶은지 이제 이 해를 표현할 때 모작을 할 때 진짜 우리 그 이 색종이나 뭐 그 색상지나 뭐 이런 거 계속 우리가 사용했던 것을 좀 탈피해서 그 미술 재료를 다양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재질로 가지고 했을 때 각각 어떻게 이게 느낌이 다른지 이런 것도 이제 좀 알아보고 친구랑 같이 표현을 하고 이제 발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해서 친구가 표현한 작품을 존중하는 걸로 했네요. 자, 여기서 존중할 때 이제 어떤 마음을 해야 되는지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연결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 해서 홍보가를 듣고 감상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홍보가를 들을 때 이제 이 그 홍보가에서 아이들이 쓰고 싶은 그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해서 다시 재창조해보고 이거를 극화놀이로 연기하는 거는 어떻겠어요? 재밌을 것 같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탐구입니다. 여기서 탐구 과정 즐기기 위해서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진다. 그래서 주변의 생활 도구에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 도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옛날 거랑 이제 비교하면서 이 생활 도구의 편리함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 이런 활동으로도 더 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해서 멀티미디어 탐색하는 활동을 했네요. 자, 그러면 미래에는 우리가 그 멀티미디어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이런 것이 이제 더 발전이 되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모아갖고 또 발표해보고 이런 활동도 좋겠어요. 탐구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 관심을 가진다 해서 기계와 도구로 움직이는 힘을 알아보는데 기계가 움직이는 힘하고 도구가 움직이는 힘이 틀리죠. 그래서 그 차이를 이제 알아보고 또 옛날의 도구와 지금의 현재 도구, 옛날에 도구가 기계가 됐던 거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제 알아보면서 탐구 과정에서 이제 우리 실험하고 이런 거죠.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해서 거품기로 생크림 만들어 보기를 했는데 자, 이때 생크림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잖아요. 그러면 그 휘핑기로 거품을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제 케이크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원리들을 재보고 직접 이걸 해봤을 때 거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지 그러니까 실패되는 것 했던 것과 또 잘된 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고 실제로 또 이제 경험을 해보고 이런 활동으로 이제 해도 좋겠어요. 이거는 뭐 과학적인 활동이죠. 자, 물체를 세서 수량을 알아본다. 이제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죠.
띠를 이제 알아보는 거 12가지 동물 카드 가지고 이제 연상교육까지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를 세어보기도 좋고, 수 세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를 세는 단위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걸 다 적용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물체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해서 도구를 원으로 원하는 위치에 이제 넣어보기를 했는데 동서남북 위아래 뭐 좌우 이런 거 다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지시를 주고 위에 놔봐라, 밑에 놔봐라, 옆으로 놔봐라, 뒤로 놔봐라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것을 또 우리가 게임으로 연결해서 신체 그 게임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한다 해서 양팔 저울로 휴대폰 무게 재어보는 걸 했고요. 자, 양팔 저울로 무게 측정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길이 측정, 높이 측정 이런 거 다 되니까 해서 이제 그 비교하는 활동까지 연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캐치볼 스퀘어 공 이제 둘레 재어보기를 또 했네요. 자, 이런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자, 모든 것은 둘레와 높이와 이 부피까지도 이제 재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해서 활동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다. 이게 생활 도구 세열화를 했는데, 생활 도구를 이제 저렇게 그림으로 했잖아요. 그림으로. 실제 생활 도구를 가지고 하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 프로젝트는 실제의 실물을 가지고 갈 때 가장 잘 배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종이나 이런 것들 사진 이런 것만 이용하지 말고 실물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 속성을 다 탐색하면서 그 물리적인 특성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 데서 컴바인 블록으로 이 크기별로 세열화하기를 했는데 저건 이제 실물이니까 뭐 저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연물에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 겨울용품에서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이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 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극한놀이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연결하면 되겠어요. 자,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다. 이게 이제 분류잖아요. 분류도 마찬가지로 실물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도구, 주방에서는 도구,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이런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제 분류해서 다시 이렇게 섞어놓고 또 재분류도 시켜보고 이런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도구를 기계 도구 사용하는 곳에서 또 과학적인 활동으로 연결을 하셔도 좋겠죠. 이제 도구와 기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여기서는 휴대폰으로 날씨 검색해 보는 걸 했어요. 도구와 기계이기 때문에 도구의 움직임이 같은 게 있고 기계도 움직임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도구 사용법에 따라서 이제 이 생활에서 쓰이는 거, 또 환경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 또 놀이에 쓰이는 거 이게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그 각각 도구와 기계의 특징을 이제 알아보고 생활 속에 실제로 쓰이는 이런 내용들을 또 아이들이 이제 연결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이런 활동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해서 12가지 동물에 관심 갖기 활동, 12가지 활동을 해봤는데 이들의 그 생태와 또 먹는 먹이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책을 통해서 이제 과학이나 이제 이런 그 도감을 통해서 미리 이제 알아보고 그 특성을 각각 특성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또 의사소통에서 각각 특징을 이렇게 써보고 발표하고 이런 것도 좋겠죠.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생명과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해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자연환경에 미친 영향을 이제 알아보는 걸 했어요. 그러면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어떤 것이고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어떤 것인지 다 비교하고 분류하고
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까지 이 자기의 그 각오 이런 것도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것도 좋겠고요. 또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 지는다 해서 계절에 따른 낮과 밤의 길이를 알아보는 걸로 했어요. 자, 날씨와 계절의 변화죠. 자, 그러면 겨울에 그 날씨, 겨울이란 계절에 따라서 낮과 밤이 어떻게 이제 길이가 다른지, 뭐 동지라는 개념도 알고 이제 이런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기도 알려주시고, 각각의 나타난 특징들을 알아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자, 그때 먹는 음식들은 어떤 게 있는지, 왜 그런지 이렇게 알아보고, 자, 이것을 또 의사소통으로 가져가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절기를 알려주고, 그 절기를 신체로 표현해 볼 수도 있는 거 좋고, 또 절기에 사용하는 것들을 또 게임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통합은 다 풀어졌고요. 얼마든지 더 많은 통합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저 활동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쭉 이렇게 풀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많은 놀이를 창의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질문 목록 해결을 보겠습니다. 현장 체험에서 이제 하는 거,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 책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까지 다 답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시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10주제를 놀이와 교육과정 다 통합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프로젝트를 아이들 생활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쭉 알아봤는데 모든 프로젝트는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교육과정과 연결해서 놀이와 연결해서 풀어보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 현장에서 놀이도 통합하고 또 교육과정도 통합하고 아이들 생활 자체가 놀이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정말 국가가 지금 그 원하는 그 아이들이 있어요.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력을 잘하고 미래에 인공지능이 나타나더라도 충분히 창의성과 또 그 각자의 그 탁월한 재능과 소질을 살려서 훌륭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금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과 놀이를 연결해서 하다 보면 어떤 기계 문명이 발달되더라도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그 잠재된 능력을 절대로 그 기계가 능가하지 못한다. 그런 아이를 기르는 것이 지금 세계가 추구하는 목표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많이 보시고 저는 놀이와 연결된 것은 여기서 이제 33강의로 이제 다 끝나지만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해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서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북유럽에서 하는 정말 PBL 수업을 굉장히 창의성과 연결해서 이제 다음 강의부터 또 이제 이 컨텐츠를 제작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흥미로운 이 프로젝트 아이들과 계속적으로 현장이 유아교육 현장이 정말 재미있고 나라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다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